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어제 저희가 1차 합격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2차 준비로 한창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내가 과연 1년 해서 합격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1차 합격한 저희 제자들을 보니까 거의 이제 초수인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합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합격을 위한 그런 방법들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저도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립니다. 내년부터는 저 혼자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뿐만 아니라 정조희 선생님과 같이 함께 중등 특수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그만큼 저희 두 강사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합격 전략 설명에 대한 안내를 이제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 대비 서준 특수 합격 전략 설명회 중등 특수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강사 소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정조희 선생님은 정조희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 거니까요. 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이 반이다. 공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를 어 이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세 번째는 공부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건데요. 공부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하는 건 이제 연간 1 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15년 이상, 내년 되면 이제 더 횟수가 늘어나겠죠. 수많은 이제 저희 제자들들이 매년마다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한번 쭉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강사 소개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가는 서진 쌤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진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최초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계속 이제 틀로 만들어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워밍업. 근데 워밍업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노베이스에서 찐 초보를 위한 특강으로 이름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출 문제라든지 책 등등 최초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제가 최고의 이제 적중률을 자랑을 하는데요. 그만큼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 성실성의껏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똑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이제 15년 이상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교에서 드는 여러 가지 또 정보들도 있겠죠. 최근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할 거고요. 정조희 선생님은 또 정조희 선생님이 따로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상 제가 이제 출간하는 책들을 보면 끈기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용어가 이제 붙죠. 끈기라고 하는 것은 임용에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최고 끝내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끈기라고 하는 끝낸다라고 하는 이런 마침표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임용 공부를 할 때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내가 이 끈기라고 하는 의미의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임용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사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공부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합격자 노하우를 먼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초수에 합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석, 차석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초수뿐만 아니라 재수 혹은 그 이상 선생님들은 항상 임용 준비를 이제
처음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합격자분의 노하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격자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반드시 임용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국사를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그럼 합격자 노하우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합격 수기를 먼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끝나죠. 그러면 이번 주에 끝난다라고 하고 임용의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뜻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겠죠. 서준특수 다음 카페에서 합격수기 게시판에 합격수기라고 하는 이게 유아, 초등, 중등 각각 전공마다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쭉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강의 보기도 있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아, 임용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각 지역에 사는 서울이면 서울, 예를 들면 경기면 경기 이런 합격자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자격증 취득은 이제 각자 선생님들이 한국사와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날짜가 언제 이제 시험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1교시 시험이 있습니다. 60분 정도 해서 한 문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배점은 20점 만점. 전공 A는 90분 그리고 40점 만점, 전공 B는 90분, 40점 만점인데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공 A하고 전공 B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전공 A는 딱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전공 B도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아닙니다. 전공 A와 전공 B는 임의적으로 나누는 이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문항 배치라든지 내용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점 만점의 기준에 있어서 합격이 1차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아까 1차에 관련된 내용 전공 A와 전공 B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1, 2, 3, 4학년 동안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전공이라고 흔히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특수교육학에서 배우는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 혹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용행동 분석 혹은 특수교육공학 전환 이 모든 것들이 임용에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중등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공에 있어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해서 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마 학부에서도 다 2022를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 대학교 이제 겸임 교수로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또 보면은 중등 특수 선생님들 이 교육과정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특수교육학 장특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2, 3교시 때 배우는 전공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1교시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의 전공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 강의를 따로 이제 선생님들이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교육학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 지수쿨에 설보현 선생님이라고 1타 강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대부분 많이 요즘에 수강을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2차 시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고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도 있고 수업 실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2차 시험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1 차에 통과한 선생님들만 이 안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2 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지역마다 이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 2 차는 뒤에 우리 정주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실 거니까요. 그때 듣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차와 2 차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1 차에는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전공도 있지만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실제 사례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배점이 총 80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7점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은 7 점을 맞았네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런 꽈락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 결론적으로 전공을 내가 만점을 맞더라도 '교육학을 8점 이상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선생님들이 잘 꼼꼼히 챙기셔야만 우리가 '최종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꽈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공 A와 전공 B라고 하는 것을 10 으로 이제 퍼센트를 100 이라고 할게요. 100%를 두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거의 80% 정도는 특학에 관련된 전공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전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장특법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약간씩은 융통성이 있게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비중을 두는 건 뭘까요? 중등은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첫 번째 강사 소개했고 두 번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자. 자세하게 준비를 해 본다라고 하는 건 1차 시험에서 전공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 줬는데 "나는 지금 처음 공부에 힘들어."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개요. 구조화 작업을 계속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구조화, 도식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많이 또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걸 또 누가 해 줘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강사들이 또 알아서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이제 제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맨 앞에 이제 구조화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요.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뿌리가 튼튼을 해야 줄기가 또 자라고 그 안에서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촉구와 용암 혹시 들어보셨나요? 촉진법.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전략이죠. 용암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도 전략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의에서부터 유형, 용암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구조화를 책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항상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할 때 이 구조화를 먼저 뭐 해야 된다? 연습. 그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도 보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 계속 이제 써보는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쓰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1 월부터 아니면 좀 더 빠르면 12 월부터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뭐가 안 된다? 1차 시험은 쓰는 문제잖아요.
이걸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쓰는 걸 당연하게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구조화라고 하는 도식화 자료를 반드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1차에 관련된 내용을 아까 선생님이 전공 에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우리가 높다라고 해서 80점 만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전공의 비중이 높대. 그러면 이런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전공 이론 내용을 공부할 때 선생님의 교재는 구조화 도식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공부할 땐 구조화 도식화를 계속 눈에 익히면서 간단하게 써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해줬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화 도식화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통해서 도식화 구조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보면 기출문제 표시들을 이렇게 다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또 처음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또 궁금해하세요. 기출문제는 유아, 초등, 중등, 특히 지금 이제 중등 특수니까 중등 특수 선생님들 과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13년도부터 최근에 25년도까지 나왔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실질적으로 출제한 이런 문제들을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해야 된다? 자세하게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항상 계속 중등은 전공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라고 하는 걸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까라고 해서 스스로 사고하면서 확장하는 연습 이것만이 뭐가 되는 것이다?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하반기 때 영역별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1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기출문제 샘플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올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1차 시험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2교시의 전공 A이고 12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총 40점 만점으로 90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추후에 연습을 하실 때는요. 90분 안에 우리는 답을 쓰고 제출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0분 정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실제 시험 당일날은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쭉쭉쭉 살펴볼 건데요. 자, 1차 시험에서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특수교육학도 있다라고 했고 장특법도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2022 개정 특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중등특수 같은 경우는요. 이런 특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부 때 총론,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이런 건 다 공부하시죠. 물론 또 처음 듣는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한다? 총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과정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는 출제가 된 이런 유형들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이거는 특수교육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공학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혹은 특수교육공학 플러스 맞습니다. 보완대체라고 하는 파트가 문제가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특히 이제 중등은 전환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배우지요. 이런 전환교육 파트에서 2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청각장애로 2점이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이렇게 12문항 중에
2교시에서는 1, 2, 3, 4까지는 2점으로 주어지고 단답형.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뭐 쓰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식이었고요. 대부분 5점부터는 이제 4점으로 배점이 주어집니다. 그럼 4번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5번부터 4점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서술로 쭉 나열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서술로 나열하는 형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중등특수는요. 너무너무 문제가 쉽게 나왔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의 어떤 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5번에 들어가는 서술형 문제가요. 서술로 출제가 되지 않고 좀 간단하게 단답형 형식으로 나온 경우가 이번에 중등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한 줄로 쭉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여기는 장뜨법에 관련된 문제가 4점으로 서술로 쓰는 형태.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해서요. 이렇게 작성 방법. 그렇다고 한다면 4점이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요? 예, 두 가지니까 2점이 되고 1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4점이 주어지는 경우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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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4점으로 주어져서 선생님들이 이제 답안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각장애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쭉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하나의 세트가 이렇게 다단 두 곳에 학습장애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학습장애와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이거는 지적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플러스 여기 보시면 예,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교육학이라든지 내용이 섞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쭉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뭘까요? 맞아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4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여기 살펴보면 지체장애에서 지체장애 이꼬르 중도중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렇게 교수님들이 똑같고요. 책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지체장애 이꼬르 중도중복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전공 B 같은 경우는요. 11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점 만점인데요. 11문제 중에서 1번과 2번만 단답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1번 문제는 또 역시 특과점과 관련된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하고 건강장애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형식이고요.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에서는 자, 쭉쭉쭉 한번 볼까요? 협력교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상동행동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앞부분은 긍정적 행동전 혹은 선생님들이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검사도구 즉 사전과 평가, 특수교육 평가 뭐 이런 파트에서 문제가 섞인 문제로 4점이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시니까 이게 뭐예요? 의사소통 장애구나.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또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쭉 보니까 지체장애 플러스 키보드 뭐 이런 거 나오죠? 특수교육공학 이 세트로 이렇게 섞이는 전공의 문제. 자,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각장애 문제 그리고 올해 시각장애 문제도 굉장히 특히 이런 점자도 중등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폐가 나왔네요. 이런 자폐와 관련된 쭉쭉 전공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한번 살펴볼까요? 지적장애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적장애 플러스 행동수정에 나오는 이제 고학률 절차 뭐 등등과 관련된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학습장애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청각장애인데요. 항상 이런 지문자에 관련된 내용들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전공 문제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네. 선생님들께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니까 여러 전공이라든지 장대법, 특화적 문제가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시험지 이렇게 내는 걸까요? 아니죠. 답안을 작성해서 분명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기출문제와 관련된 답을 쓸 때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저희가 답안지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시된 답안지는 실제 이번에 25년도에 나왔던 정답을 쓴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시면 단답형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기억을 위에 쓰시고 니은을 아래 쓰셔도 되고 그냥 자 여기 보시면 뭐 기억, 니은 쓰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 쓰시고 서술형은 이렇게 5줄로 되어 있는데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아무튼 이게 5줄로 되어 있고요. 이 5줄로 되어 있는 이렇게 5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에는 이 5줄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단답형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쓰시지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여기 빈칸 없이 다 쓸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놓고 답안을 쓸 때에도 해마다 기출 문제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글씨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쓸 때는요, 모자라면 한 칸을 2줄로 나눠서 쓰는 연습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답안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90분에 주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답안지 옮기고 제출하는 것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드시 이런 답안지를 놓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2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는 A의 답안지 그리고 전공 B의 답안지 이렇게 각각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 우리는 이런 답안지도 한번 살펴본 거잖아요. 우리 볼게요. 답안 예시도 지금 살펴봤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다르게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그것을 중등특수에 맞게 답안지 옮기는 거.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기출문제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뭘까요? 준비했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하나의 샘플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중등특수인데 이런 중등특수 문제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닙니다. 중등에 나왔던 것이 초등에 나오고 초등에 나왔던 것이 중등에 나오고 유특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해당하는 중등이지만 전공만 보는 게 아니라 유아 초등에 나온 걸 다 같이 보는 게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물어봅니다. 출시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1년에 임용시험이 한 번밖에 없죠. 그런데 13학년도는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 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갑자기 생긴 이유는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기존에 너무 특수교사가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TO가 없었었어요. 많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뭐 교수님들도 나서서 데모도 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갑자기 인원을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시라고 하는 건 13년도에 한 번 우리가 상반기에 시험이 있었던 때구나. 그래서
이때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국립특수교육원에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이 문제를 찾을 수 있지, 출시 문제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는 뭐한다? 찾아봤자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유초중에 관련된 문제가 공통으로 자기교수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기교수에 관련된 문제에 답을 쓰는 건데, 자, 이제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강론이 뭔지도 이제 잠깐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강론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1, 2, 3, 4 할 때 배웠던 정서및 행동장애, 지적장애 이런 책들을 강론이라고 하는데요. 강론마다 자기 교수에 대한 단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다 외워야 될까요? 다 외우면 좋은데요. 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자기 교수가 가장 뭡니까? 유력하고 시험 문제 이것이 계속 변형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항상 기출문제는 뭐가 된다? 공부하는 방향을 만들어준다. 설정을 해준다. 그래서 자기 교수에 관련된 이 파트에 기출문제 나온 걸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오는 1번과 2번을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건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교수는 뭐한다? 15년도 초등에 또 변형해서 나왔다. 그래서 자기 교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답을 쓰는 거. 그래서 13년도에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확실하게 기억을 하신 분들은 15년도에 또 변형된 거 쓸 수 있을 거고요. 또 한번 볼까요? 18년도 유아에 똑같은 사례 예시로 응용해서 나왔지요. 또 한번 볼까요? 21년도 초등에 또 관련된 내용들 또 문제가 출제가 됐지요. 또 보면 22년도 유아에 이런 자기 교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또 한번 볼까요? 23년도 유아에 또 이런 자기 교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중등에 24년도 중등에 이런 또 자기 교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결론적으로 유초중에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분석은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확장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제가 이렇게 확장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때는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상반기 때 공부할 때는 도식화 구조화를 처음에 우리가 계속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대. 이런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는 공부하는 게 이론이래. 그럼 이런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추후에 이런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조금 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를 확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상반기 때 계속 이론 공부한다라고 했는데요. 올해는 이런 상반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우리가 노베이스 뭐 이렇게 또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노베이스와 관련된 특강이 조만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짜잔 하고 특강이 열릴 거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노베이스의 특강은 특수 아동교육 많이 보시죠? 사판 이소용 교수님의 개론서로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서 우리는 이런 영역들이 있구나 전공은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월에서 3월 상반기는 뭐 할까요? 조금 더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이고 3, 6월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강론을 심화하는 반까지 해서 상반기 강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기 이론 공부를 할 때는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뭐 한다? 서진 선생님 그리고 정조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수십 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지를 안내를 해줄 거래.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학문, 내가 계속 이 특수교육과 궁금해요.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실 분들은 추후에 대학원을 가시고 조금 더 공부하는 방법들은 많으니까요. 임용 합격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안내해주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방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또 다시 반복됩니다. 이런 효율적인 틈 도식화를 계속 선생님이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었어. 이런 도식화를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활용을 했을 때 필기하는 것도 있는데 필기도 뭐 한다? 손으로 쓰는 거 당연히 아까 도식화 연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렇지만 그것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필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도 다 안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살펴보자. 선생님이 가볍게 보는 노베이스 특강이 있다라고 했었어. 그거는 이제 정말 이명 초짜, 찐 초짜 분들이라고 한다면 1월 달부터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건데요. 이때 기본 이론반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출문제 분석도 뭐가 달라요? 많이 물어봅니다.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출의 내용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론들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본 이론은 전체 영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신다면 이제는 또 뭐 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라고 배울 건데요. 기출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뜯어보는 겁니다. 이론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이론에서 뻗어나오는 각각 기출 문제들을 1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그러면 10년 이상이 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내용이 3, 4, 5, 6입니다. 그래서 3, 4, 5, 6 너무 길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같이 다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3반기는 이론과 심화에 관련된 내용들, 기출문제 플러스 심화에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면 하반기는요. 문제풀이하고 실전 또 모의고사입니다. 또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 있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는 또 뭐가 달라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풀이는 각각 영역별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걸 선생님들이 하루에 일어나면 루틴이 있죠.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서 및 행동장애를 공부하고 문제 푸는 시간 예를 들어서 학습장애를 공부하고 문제 푸는 시간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를 공부하고 문제 푸는 시간 이거를 영역별 문제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상반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문제풀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또 뭐예요? 라고 하는 건데 모의고사는 아까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보여줬지.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서진 선생님과 정조희 선생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처럼 연습하는 걸 모의고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런 모의고사는 여러 가지가 지금 종합적인 걸 볼 때 총론의 문제인 특화정도 들어갈 수 있고 장특법 여러 장애 영역들이 혼합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1년을 미리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하반기와 관련된 내용들 아까 문제풀이반과 실전 모의고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으면 11월 달에 이제 유초 시험이 있고 중등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유초보다 11월 말 조금 더 늦게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1년에 해당하는 커리큘럼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준비는 또 저희 정조희 선생님께서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는 간단하게 우리 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 한번 해드리고 정조희 선생님께 이제 강의가 이어질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임용은 1 차와 2 차가 이루어졌고 1차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상반기 때는 이론 공부를 하는 거고 하반기 때에는 우리가 인출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상반기와 하반기 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2 차를 할 건데 가장 임용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뿌리, 구조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구조화해서 기출문제 출제가 됐던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실제 그거를 분석하고 확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1차 시험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조희 선생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진 교수님과 함께 끈기 임용 2차 뿐만 아니라 이번에 1차까지 함께하게 된 정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2차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2차의 대통령, 1차도 정복하려고 왔어요. 저는 이제 D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또한 2차로 이제 시작을 해서 특수교사를 위한 끈기 임용 2차, 유아, 초등, 중등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2차로 시작을 했지만 1차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저는 현직 특수교사 출신으로 공립임용 최종 합격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수험 생활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저는 강의를 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2차 책과 강의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대학교에서 1차 강의도 다수로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저를 믿고 1 차부터 2 차까지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27 쪽부터 이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2차 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 차는요. 이제 저에게 서진특수 종조의 끈기 2차 대비 특강이 열립니다. 이때는 하반기 문풀, 모고,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인강이든 직강이든 수강하신 분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선생님들, 수강을 하신 선생님들의 이제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이거를 무료로 들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좋고 자세하다, 체계적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 문풀 모고를 듣게 된다면 2 차까지도 약 20만 원 상당의 이제 수강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이브 된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충족 수강생에는 무료 2차 피드백이 진행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현직 선생님들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유초는 어제 이루어졌어요. 이 2차 피드백을 받을 수 있냐 혹은 뭐 파이널 강의 2차 파이널 강의를 들을 수 있냐로 정말 수많은 문의가 오시는데요. 이거는 서진특수 그리고 정조이 저를 선택해 주신 선생님들께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아래를 보시면 3 개의 이제 책이 있죠. 유특, 초특, 중특 맞춤형으로 2차 교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강의의 강점입니다. 특히 이제 중특의 경우 이제 보시면 온라인 서점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가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은요.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복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끈기 임용 2차 교재는 복기의 정도가 가장 유사하다고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있고 2 차에 대한 걱정을 많이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27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끈기 찐 초보 베이스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찐 초보 혹은 '나는 노베이스다.' 이런 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나는 노베이스에서 뭐 몇 개월 합격. 나는 노베이스라서 너무 걱정돼."라는 말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을 수강하기 전에 내가 기본 이론조차도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이 베이스 특강을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한
정말 내가 찐 초수고 찐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임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기본 이론이나 이렇게 쭉 1년의 커리를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2학년 분들, 3학년 분들은 이렇게 찐 초보 베이스 특강을 들으시면서 한번 임용에 대한 전반적인 바탕을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규 강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1~3월에는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만드는 기본 이론반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기본 이론을 확실히, 기본기를 확실히 이제 하는데요. 이때 특유의 구조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저희의 강점이죠. 구조화 부분이 정말 강점입니다. 우리가 뼈가 튼튼하고 이제 설계가 잘 되어야 살이 잘 붙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스텝에서는 3~6월에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입니다. 우리 중특 선생님들 경우에는 정말 강론 심화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역별로 기출 분석과 강론 심화를 병행하고 이로 인해서 확장을 하는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이제 기출, 변형, 강론 문제를 통하여서 보다 더 심화를 시키는 단계이고요. 이때 저희의 첨삭까지 이루어집니다. 또 네 번째는 정말 실제 기출처럼 제작된 실전 문제를 활용하여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요. 또한 첨삭까지도 진행한 다음 종강 후에는 총정리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서준 교수님이 어떻게 파트를 분배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궁금해하실 텐데 기본 이론반에서 그리고 강론 심화반에서도 반절의 영역을 나누고요. 또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 반에서는 횟수를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서진 정주행은 이대로 끝나지 않죠. 2차 대비가 남아 있습니다. 2차 대비는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 두 개의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 두 개의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은 정조의 끈기 임용 2차 특강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일정 기준 충족한 수강생에게는 스페셜 2차 피드백이 진행된다는 점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부터 혹은 이제 정말 노베이스부터 2차까지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니까요.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중특의 경우에는 중특 특수교육과정과 신강론 테마 특강이 있고요. 장특법 특강, 기출 키워드, 연도별 기출 분석으로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네, 수강생 혜택입니다. 28쪽으로 넘어왔고요. 무료 강의 및 강의 할인입니다. 연간 패키지 수강 시, 그다음에 연팩 외 수강 시 정규 강좌, 그다음에 얼리버드, 뭐 크로스 할인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 무료 강의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잘 짜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간 패키지 수강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데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스터디 구성 및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서진특수의 직강의 경우, 직강의 경우 끈기 관리반이라는 걸 합니다. 관리반. 이름이 너무 귀엽죠? 네, 끈기 관리반이란 걸 해서 이제 끈기 관리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맞춤형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스터디 구성 및 피드백에서 저의 합격 경험을 살려서 정말 스터디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금 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은 어떤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네,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스터디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터디는 우리가 정말 같이 공부하자가 아니라 어쩌면 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합격자 특강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긴 임용 시험 정말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는 시간 속에서 합격자 특강은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니까요. 합격자 특강까지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29쪽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진 정주희 쌤의 강조하고 싶은 임용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출입니다. 네. 결국에는 기출이 진리예요. 우리가 기출을 보다 보면은
가장 계속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니까 기출에 나왔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심화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언제까지 봐야 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기출문제는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 봐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의 나침판이자 방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은 체력입니다. 체력 너무 뻔한데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체력입니다. 우리가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쑤시기도 하고 엉덩이도 커지기도 하고 네 살도 찌고 너무 힘듭니다. 이 체력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1 차에서 끝나는 시험 아니죠. 2 차까지도 달릴 수 있으니까요. 체력 관리 내가 운동을 어느 시간을 쪼끔씩 마련해 가지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멘탈입니다. 네 멘탈. 저 역시도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불안해도 해 봤고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한 적도 있었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이런 멘탈로서 정말 네 잘 다잡아 가시면 좋겠고요. 멘탈 관리까지도 저는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들을 함께 네 들으시고 믿으시고 하면서 같이 힘든 수험 생활을 이겨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뻔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뻔한 것에 답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 지금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강조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방법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행해 보시는 것, 도전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실천 여부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챕터는요.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를 준비해 봤어요. 저랑 이제 서진 교수님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임용 시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만 일단 모아 왔습니다. 네. 시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 해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TO라는 게 있어요. "몇 명을 뽑을 것이다. 지역마다 모집을 몇 명을 할 것이다."라는 걸 TO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번에 TO가 몇이야. 이번에 TO가 늘었어. 줄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작년도 2024 학년도에는 251 명이었어요. 그리고 2025 학년도에는 조금은 늘었네요. 271 명으로 조금은 늘었습니다. 네. 더 늘면 좋겠는데요. 그쵸. 더 늘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지역마다 모집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마다 모집 인원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러면서 표시 과목이 있죠. 우리의 표시 과목대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 대해서도 괄호는 장애 전형을 의미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매해 2024 학년도에는 서울이 12일이었는데 2025 학년도에는 6.9네요 하면서 매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역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세요. 네. 지역 선택은 일단은 내가 정말 평생, 어쩌면 평생이죠.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평생 내가 1 차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 지역, 그리고 TO도 고려해야겠죠. TO가 많다면 고민을 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2 차에 대한 시행이에요. 네. 2 차에 대한 시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2차 시험에서 어느 지역에서 유리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경쟁률이 높고 TO가 적어도 '내 한 자리는 있겠지. 내 자리는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네. 소신 있게 지원하세요. 네. 다음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네. 이쪽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제가 이제 4 학년을 졸업하면서 초수의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수 선생님들께도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저 역시 저의 경험도 이야기 말씀해 드리자면 저도 2 학년, 3 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 학년을 졸업하면서 합격을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2 학년 때부터 임용에 대한 많은 관심들과 여러 특강들을 들었고요. 3 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합격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응시 지역별로 시험의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1차는 모두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2차는 지역별로 시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업 후에 수업 나눔이라는 걸 하고요. 자기성장소개서라는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지역별로 2차 시험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1차는 내용이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다음 이쪽 볼게요. 스터디는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친 수험 생활에 있어서 스터디는 큰 도움이자 또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스터디원 분들은 이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정말 잘하네? 나도 해야겠어. 라는 이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터디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팁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요. 스터디는 내가 공부하는 걸 점검하고 가치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지, 네,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걸 같이 공부하고 인출하는 시간인 겁니다. 네, 직강, 인강, 뭐가 더 나아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건이 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뭐 내가 원할 때 들을 수 있고 반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강의 경우에는 이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강 선생님들의 후기를 빌려보자면요. 정말 현장감이 있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현장감이 있고, 또한 직강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거에 자극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직강생을 위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또 활용하기에 좋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또한 인강을 많이 밀리시는 분들은 직강에 일단은 오게 된다면 완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기만 한다면 일단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들 여건 되시는 대로 네,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이쪽 질문 볼게요. 서브노트, 단권화란 어떤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자, 서브노트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이론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노트를 말하죠. 노트로 수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워드 작업으로 워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브노트를 직접 하나하나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합격자 서브노트를 구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무언가를 요약하고 직접 정리를 해야만 그것을 보는 성격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조금은 정리된 것을 활용해서도 잘 볼 수 있는 스타일이신지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단권화란 어떤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제 책을 정하여서 그 안에 대해서 추가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하나로 모은다라고 해서 단권화라는 이름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서, 기본 이론서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끈기, 기출,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워드. 끈기 기출 키워드라고 있으니까요. 끈기 기출 키워드는 키워드로 집약된 내용의 기출 문제를 함께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우리 중등의 경우에는 끈기 기출 키워드를 활용해서 단권화를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 추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끈기 기출 키워드에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브노트와 단권화에 대해서도 내가 단권화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단권화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정리하고 또한 내가 스스로를 알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주요 강론들이 있다던데 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중등의 경우에는 강론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재와 강론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별첨 자료 네 번째 책 정보입니다. 우선 일단은 서진 특수교육 제작 체계입니다. 끝내주는 기본 이론, 끈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끈기 기본 이론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1, 3월 기본 이론반 교재입니다. 그래서 총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영역별로 되어 있고 또한 끝내주는 기출문제진 영역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기출문제를 통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처음에는 어렵고 이게 청각장애인지 이게 시각장애인지 영역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기출분석 및 강론 심화반에서 기출분석용, 체계적 기출분석용의 교재입니다. 네, 이렇게 영역별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연도별로 통으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끝내주는 기출문제집 연도별로 하여서 이제 연도별 업이라고 되어 있죠. 9월쯤 진행되는 연도별 기출분석 특강 교재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재가 마련되어 있어요. 중등특수교육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직논술 유초 교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교재라고 해서 서브노트나 단거나 대용으로 활용을 많이들 하시는 교재입니다. 이것도 특강이 마련되어 있어요. 기출 키워드 특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끈기 꾸러미 책이 있습니다. 네, 꾸러미라는 게 선물 같죠? 네, 정말 선물처럼 다가오는 교재인데요. 우리가 장특법, 마인드맵, 기출 용어 개념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이제 끈기 꾸러미 책, 선물과 같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끈기 임용 2차 책까지 이제 유아, 초등, 중등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조희 2차 강의의 교재입니다. 네, 강론책입니다. 우리가 강론책들 정서행동장애와 교육 우리 윤정윤 교수님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성봉 교수님 책까지도 꼼꼼히 봐야 하고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교육에도 박명혜 교수님, 신현기 교수님 거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준만 교수님의 지적장애아 교육도 있습니다. 또한 행동수정은 우리가 한 권의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명희 교수님 책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응용행동 분석, 그 다음에 이성봉 교수님 책까지 있는데 우리의 기본 이론 교재는 이렇게나 많은 교재들을 잘 정리해서 축약해서 짜집기 해놨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전과 평가는 이승희 교수님 책. 네, 여러분들이 학부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주 친숙한 교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학습장애 역시 세 권의 책입니다. 김혜아 교수님 책, 학습장애 총론, 그다음 김동일 교수님 책 또한 우리가 학습장애 영역에서 네, 아주 잘 짜집기 해놨고요. 정리를 해놨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태용 교수님 책이 많이 나오죠. 네, 시각장애와 교육 이태용 교수님, 박순희 교수님 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고은 교수님 책 기반으로 또한 일필상 교수님 책도 네, 잘 넣어놨고요. 기본 이론서에 의사소통 장애아 교육도 고은 교수님 책을 기반으로 김영태 교수님 아동 언어장애 진단 치료라고 해서 언어장애에 국한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용 시험에서도 나오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해놨고요. 네, 지체장애, 중복장애가 있습니다. 박은혜 교수님 책을 메인으로 하여서 이제 김혜리 교수님 책도 함께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안에 대해서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우리가 AAC 이해와 교육이라는 새로운 강론까지도 추가해서 기본 이론서에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네, 특수교육 공학입니다. 이제 김용우 교수님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공학 견충훈 교수님까지 이제 새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 놨고요. 네. 네, 넣어 놨고요. 이렇게나 많은 강론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시험의 기간 동안 나오는 신강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역시도 저희가 나오는 출제되고 또한 출제율이 높은 신강론이 나올 때면 신강론 테마 특강이라는 걸 하니까요. 그건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합격 전략 설명에 서진, 정조희 이렇게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기대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벌써 12월이고 올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셋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손을 다 보면 잡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와 소진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이자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은 다 날려보내고 또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함께 일출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와 서진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정말 1 차부터 2 차까지 정말 책임지고 최종 합격까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강의를 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서진 교수님을 믿고 따라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좋은 기회로 만나요.